안녕하세요. 국내 정통 맥심 오리지널 커피의 맛을 즐길 줄 아는 남자, 예술지기 이재룡입니다. 예술분야원이 제가 생각할 때 다 잘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잘한 것 하나를 꼽는다면은 우리 감독님은 뭘 꼽으실 수 있을까? 너무 많아, 너무 많아가지고 막 할 일이 없죠. 할 말이 없죠. 자, 그 중에서 하나가 이 상처에 대한 개념을 많이 확립을 시켰다라고 해야 될까? 개념 정립을 아직 명확히 된 건 아니고, 아직도 이렇게 상처 있는 나무가 고태미가 있어서 좋다라고 전 근대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정작 상처 있는 나무를 원하지는 않아요. 아마 조금 상처 있는 나무가 저렴하니까 이 저렴한 나무를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한 하나의 변명? 뭐 이 정도로. 근데 어쨌든 이 상처에 대한 개념을 많이 대중화 시켰다? 이제 그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뭐 한 유튜브 시작하는 초창기만 해도 우리 부감독조차도 상처 있는 나무, 상처를 따지는 사람은 아니, 상처를 따지는 것은 선생님뿐이다라고 해서 저를 막 이신 공격을 했던 부감독님 정신 챙겨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따라서 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자, 그건 그렇고 또 뒷담화했다고 또 이제 나중에 만나서 뭐라고 할란지 몰라요. 지금 좀 불안불안하긴 한데 불안불안할 일을 왜 이렇게 스릴을 즐기려고. 제가 좀 사람이 좀 못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의문을 품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상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30년이나 분재를 했다면서 왜 상처 치료를 다 못했느냐? 그러면 나무 상처 치료하는데 30년이나 걸리냐? 있을 수 있는 문제죠. 그러죠? 그래가지고 상처가 크다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침묵을 따고 있지 않느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죠.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쌓인 노하우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얼마 전에 이제 저한테 밥 한번 사주셨던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원장님, 상처 없는 나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그 감독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이제 상처의 그 종류 더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자연목 중에서 상처 없는 나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게 저렇게 왜냐면 아직의 그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그 나무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면 상처가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너무 상처가 있기는 있으되 이제 뭐 가지 잘라낸 수준이라든가 조그만한 거 가지 잘라. 우리가 이게 한 이불을 덮고 사는데도 종종 이렇게 핀트가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같이 사는 거예요. 핀트를 맞추기 위해서. 자, 상처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그 감독님 너무 깊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잘라내 가지고 지금 이런 것들은 상처로 볼 것이냐?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이 앞에 있는 나무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나무 딱 보면 상처 없어요. 상처 없어. 근데 돌려봐봐요. 앞부분에 카투파스 다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여기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상처로 볼 수 있냐 없냐 이 말이에요. 이건 당연히 상처죠. 치료 중이니까. 치료 중이니까. 응. 그러니까 완벽하게 상처 없는 나무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자,
이런 상처 없는 나무가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예절에는 있어요. 근데 기대하던 답이 아니었어요. 그치. 네, 그때 우리 감독님도 함께 들었었죠. 기대하던 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예솔에는 상처가 있었지만 완전히 다 치유가 된 그런 나무들이 존재합니다. 이 나무도 결국에는 저거 상처가 치료가 돼야 안 돼요. 지금 미리 건너가지 말라고요. 우리 좀 천천히 가자고요. 물어보지 말고. 그 얘기는 안 물어봤는데 갑자기 그 감독님이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나한테 물어본 거잖아요. 자, 어쨌든 이 상처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저도 누가 이렇게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냥 책에서 보니까 이렇게 상처를 치료한다. 근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에 들으면 어떻게 되고 안 가르쳐 줬어요. 책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오롯이 이제 저도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는데 30년이 걸렸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이제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고. 자, 근데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하면은 이 30년 동안 치료를 했음에도 상처를 치료 완전히 하지 못한 이유를 제가 먼저 여러분한테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첫째로는 나무마다 상처를 치료하는 특성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나무는 상처를 이렇게 헤집어 놓고 카토파스타 붙여놓으면 바로 상처가 아물어 버리는데, 어떤 나무는 그렇게 해도 1년에 뭐 1mm. 맞아요. 예. 그래갖고 상처가 아무는 속도가 너무나 느려가지고 조금 상처가 크면은 이 상처가 30년이 아니라 300년을 치료해도 안 되는 나무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똑같은 크기라도 3년이면 치료되는 나무가 있더라. 그러니까 첫째로는 나무 특성에 따라 다른 건데, 그걸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아니 됩니다. 어쨌든 이게 사람도 살성에 따라서 상처가 빨리 아무는 사람이 있고, 상처를 갖다가 계속 진물 나고 막 해가지고 몇 달 걸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나무도 똑같더라고요. 어떤 나무는 상처가 빨리 아물고 어떤 나무는 이제 덜 아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두 가지 직업을 병행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상처를 갖다가 겨울에 꼼꼼하게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더더구나 이 소사가 오래되면서 여기에 응의 열매가 겨울에 열리면은 그거 다 따내니라고 겨울 내내 그게 일이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쁘기는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됐었는 거니, 카토파스타 한번 붙여놓으면 여기는 상처 치료했네 하고 방치를 해버린 거예요. 그냥 방치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아물다가 얘가 딱 멈춰버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멈췄으니까 다시 해야지 해가지고 그걸 상처를 다시 살아있는 부분까지 다시 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깎다 보면 다시 원위치가 돼버린 거야. 이게 아물다가 중간에서 멈춰버리면 이게 그대로 살아있는 게 아니라 아물려고 이렇게 갔던 부분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물려고 갔던 부분들. 예, 다 말라있어요. 예. 이 덮어갔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원위치서부터 또 깎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상처 같은 경우는 진짜 치료하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옛날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는 한번 상처를 한번 보면은, 지금 어디서, 이 자연목 중에서 어딘가 분명히 잘라가지고 나무를 만든 나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어디가 상처가 있는가를 없어요. 다 왜 그 잘린 부분은 바로 치료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수관부 윗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아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치료를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요런 부분, 여기 지금 공이백인데, 네. 자, 여기는 아직 상처 치료조차도 시도조차도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요런 부분, 여기는 굉장히 좀 이렇게 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네.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요런 부분은 원래 치료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갖다 포기를 했던 거예요. 포기를 했는데 이제 조금 시간 여유가 되니까 한번 치료해야지 해갖고 했더니 또 치료가 됐어요. 원래 이런 부분은 가지 밑이거나 윗부분이 아니면 치료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측면이 이제 치료가 되니까 뭔 짓을 해야 하는 건 이제 뒤늦게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치료를 시작을 한 게 이렇게. 근데 서출이 아니고? 예? 서출이 아니라고. 서출 아니에요. 요 정도 되면 이제 내년, 빠르면 내년, 후내년이면은 완전히 여기 상처 다 아물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늦게 상처를 치료를 했고, 치료를 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요런 부분 있잖아요, 요런 부분. 여기는 이제 처음으로 치료를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완벽하게 나무를 만들겠다라고는 그게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깎아서 보여주잖아요. 애초에 다른 어떤 사이트에서는 옛날에 이제 동영상 나오기 전에 이런 데 있으면 그냥 카토파스타를만 메꿔놨어. 치료가 아니에요. 그건 치료가 아니 그냥 메꾸미지. 네. 그냥 안 보이게. 때우는 거예요. 때우는 거. 그것도 이제 좀 국내 유수 사이트에서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데도 상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못 봤는데 여기도 지금 전혀 안 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손대면은 오히려 나무 가치가 하락되는 부분.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사실 내놔도 아무 문제는 없는데 그냥 떼고 가게요, 이런 거. 이왕 시작했으니까. 근데 상처의 그 생명의 지장 또는 발달의 지장은 안 주면서도 괜히 그 상처 어떻게 하려다가 건드려가지고 그런 일은 긁어 없습니다. 부스럼. 보기에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고태미로 남겨놓고. 그러면 긁어 부스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상처가 나은 것들은 이렇게 메꿔놓으면은 이건 사실 한 길어봤자 3년이면 다 메꿔지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을 다 놓치고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상처를 치료한다 이 개념이 아니었던 거죠. 여기도 보면은 거의 다 아물었거든요. 이 아물었는데 카토파스타가 알아서 떨어지고 그 후에 추가 작업을 안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방치해두면은 이 아물었던 부분들이 다시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해서 굉장히 상처 치료가 꼼꼼해야 되거든요. 그 보면은 여기는 봐봐요. 센살 나오는데? 센살은 나오는데 다른 데보다도 말려버린 데가 많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 미처 상처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이렇게 막상 깎아놓으니까 상처가 또 커져버리잖아요. 그 정도는 치료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상처 치료 주기가 제가 볼 때 그래요. 이 붙여가지고 카토파스타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무렵. 그래서 보통 1년에서 2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래는 다시 떼어내고 또 발라줘야 돼. 다시 해줘야 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데도 보면 여기 한번 가까이 봐주세요. 나무 가지에 있는 거. 여기서도 이제 가지 하나를 잘라내고 카토파스타를 붙인 건데 갈라졌잖아요. 이게 갈라졌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아문 건 아닐 거예요. 조금 남아있을 거예요.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 남아있는 부분을 갖다가 그냥 놔두지 말고 여기서 한 번 더 이걸 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노란 거 안 나오죠. 이게 뭔 거니? 상처가 암을 다 만 거예요. 이렇게 조금 벌어지면은 무조건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했던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을까?
이렇게 노랗게 살아있는 부분이 나올 때까지 오고, 여기 새카맣게 보이는 부분 있죠, 여기? 여기 이제 깡알이에요. 단단해요, 여기는. 썩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2년에 한 번씩 꾸준히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제 제가 이 4년 전에 그 제자들을 갖다가 버리고 왔잖아요. 왜 공감 빨리 대답을 안 해요? 버리고, 예? 어쩌는가 보려고? 그게 버리고 오니까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퇴직했으니까, 응? 퇴직했으니까 시간 여유가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더 바빠. 이유가 뭐냐? 기존에 학교 다니면서 이런 부분들 못 봤던 것들까지 이제 다 손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더 많아져 버렸어요. 이 일이 더 많아져 가지고 했는데, 다행인 것은 그렇게 퇴직하고 난 이후부터 뭐가 했느냐, 완전히 상처 없는 소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나무들도 지금 아까 이렇게 두 군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치료했잖아요. 치료 안 했네. 응? 왜 그래? 치료 안 했네. 응? 자, 이렇게 치료를 하고 나면은 얘들 한 3년이면은 이제 이 나무도 완전 무결점, 상처 완벽하게 없는 이제 소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나무는 이제 근데 원천적으로 여기에 치료 불가능한 이 깡알이 자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완벽하게 상처 없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또 고템이 일종으로 받아들여져야 되겠죠. 이 정도 돼야 고템이라고 하지. 여기가 밑둥이 다 썩어갖고 그냥 그렇게 시커멓게 생겼는데 그걸 고템이라고 하고 팔아보면 안 되죠. 맨 처음에는 저기 네. 그 오는 손님들도 네. 아이고 이 나무는 고목져가지고 아주 오래되고. 네, 초보자일수록 그래요. 그렇다고. 네. 초보자일수록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무를 지금 이렇게 가지 정리를 하고서 이 직간형 자연목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나무를 상처 없는 소사를 만들어 가는데, 나무 하나를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나무 어떻습니까? 명품입니까? 어서 말을 해요. 네. 자, 이 나무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TV 화면, 큰 화면으로 한번 보세요.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보인다. 가지 잘라. 이번에 가지 잘라가지고 붙여놓은 겁니다. 그거 말고도 네. 저 앞에 있어요. 앞에 어디요? 여기 상처 치료한대. 여기? 아니 그 밑에. 여기? 이건 상처 다 치료됐잖아요.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치료. 더 큰 데 있어요. 상처 치료해가지고 헌데 여기 확대해서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엄청 큰 데 있어요. 그 조그마한 거죠. 원래 애초에 산채를 산채할 당시가 여기에요. 요건데 요게 일찌감치 제가 이제 이 소재에 갖다가 이제 키우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상처 치료를 해가지고 이건 빨리 아문 거예요. 잊지 않고 그거는 붙여요. 나무 세력이 좋아가지고 나무가 좀 이쁘게 생겼잖아. 그래가지고 요건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요 상처 위에, 이건 상처라고 볼 수 없죠. 이건 금방 아문 거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자연목임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없는 소사가 여슬 한 20여 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여 주? 네. 근데 이 나무는 비교적 잘생긴 편이고, 조금 못생긴 나무들도 있어요. 상처는 없으나. 네, 상처는 없으나. 상처 없는 것보다도, 상처보다도 우선은 수영이 좋아야 되거든요. 수영이 좋고 상처는 없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선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는데, 요런 나무들, 지금 이 고템이 봐보세요. 이 나무가 이 안반 위에서, 여기도 상처 있네요. 조그만하게. 안반 위에서 이게 아마 거의 80년 이상 자라온 나무일 거예요. 그런 나무인데 이 나무가 이제 이렇게 상처 완전히 아물어가지고 완전히 밀봉이 돼버렸죠.
여기도 되고, 우리 부감독님이 눈여겨보신 요 부분도 밀봉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만들어 왔는데, 이 상처를 왜 이렇게 상처를 따지느냐? 우리가 사람도 상처를 입잖아요. 그러면 이 상처가 어떤 방식으로든 치유가 돼야 돼요. 이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은 나중에 암이 된단 말이죠. 암세포처럼 이 사람한테 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 나무도 역시 이런 상처가 그대로 방치를 해두면은 언젠가는 가지가 쑥 무너져 내린다든가 수영이 망가져 버리는 원인이 돼요. 그리고 보기에도 일단은 예술이다라고 하는 것이 완벽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건데, 상처 자체가 있음으로 해서 그 완벽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방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잎 떨어지고 나면은 가지 자르고 이 비싼 카토파스타 제 아까운 침 발라가면서 계속 깎아내고 붙이고 깎아내고 붙이고, 그래서 이렇게 상처 없는 소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상처 없는 소사가 아니라 상처가 완전히 치유된 소사. 그래서 요런 나무들을 근데 대부분이 옛날 이 분재를 해오셨던 분들이 이 상처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가 비교적 가볍게 여기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중에서는 이 상처 없는 나무를 발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결코 아닐 거예요. 왜? 예술에서도 이 소사가 제가 옛날에 공개했다시피 한 1500여 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상처 완벽하게 다 제어가 된 소사가 한 20여 주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신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저보다 시간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재 전업으로 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또 그 양반들이 30년을 한결같이 상처 치료에만 매달릴 수 없잖아요. 또 팔아야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팔아서 먹고 사니까 결국 이 상처 치료 몫은 어떻게 보면은 장사하시는 분들보다는 아마추어들 몫이죠. 소장자들의 몫이죠. 그래서 소장자들이 요걸 갖다 해서, 제가 한 나라의 분재 수준은 프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추어들이 결정한다라는. 아마추어라고 말하기보다는 소장자. 그러죠. 소장자도 프로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장사꾼이 아니냐, 이제 그 개념인데. 근데 이제 우리 그 감독님 말씀대로 소장자들이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처 없는 소사, 일단 지금 제가 이 가지 정리 작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작업이 끝나는 대로 이 작품을 포함해서 무상처 소사 여러분들한테 한번 선보이겠습니다. 물론 이제 고가의 작품도 있고 저가의 작품도 있고 그러는데, 요걸 저도 이제 어떤 때는 그렇게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게 돼요. 상처 많은 것 석유형 합체 3번 발라가지고 출품하는 거. 상처 감쪽같이 분장을 시켜서 출품하는 거. 아니죠. 이 산골 구석에 처박힌 예술을 믿고 오시는 분들, 또 한결같이 예술을 성원해 주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그런 부분에서는 결코 여러분들을 속이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계시니까 아마 찾아봐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 거짓말해서 당장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 해가지고 그 신뢰를 잃어버리면은 저는 모든 것을 잃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간혹 가다가는 본의 아니게 제가 모르고 이게 그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알고서 만약에 행해졌다라고 그러면은 그건 이제 사기의 영역이죠. 그래서 이렇게 상처 없는 소사, 그 다음에 상처 치유 방법, 이런 것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주어진 소재 포기하지 마시고 천천히 세월을 두고 이렇게 상처 치유해 나가다 보면은 소사뿐만이 아니고 단풍나무 같은 경우는 상처 치유가 굉장히 빨리 되거든요. 소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무들 역시 상처 없이 완벽한, 그리고 그런 나무가 많이 늘어날수록 우리나라 분재 자산이 더 풍부해지고 넉넉해지고 더 깊이가
생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상 예솔분재원 상처 치료 전문가 예솔직이 이재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